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역사문화 조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대 근동의 유목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세 가지로 다르게 정의를 합니다. 1983년에 율리안 박사는 세 가지로 분류하기를, 첫째는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개발의 일반 과정, 또 하나 다르게 표현하기를 한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의 특정한 생활 양식, 마지막 세 번째는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 행위, 특히 예술적인 활동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저희들 통상 얘기하는 의식주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겠고, 세 번째가 음악회, 영화관, 오페라 이런 거, 미술 이런 거 같은 그런 문학 창작 활동 이런 걸 문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중 두 번째 생활 양식, 즉 의식주 문화는 나라에서 또 지방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이에 따라서 삶의 형태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농경 문화와 다른 그런 유목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나마 다음 시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유목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풍부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좋은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았죠.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농경 문화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아브라함 시대는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가족들을 데리고 서북 쪽에 하란으로 이사를 하죠.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는 1000km라고 추정합니다. 이주 거리로 따지면은 1500km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325km입니다. 그래서 가끔 걸어서 대장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15일 걸린다고 합니다. 요새는 길이 좋고 배낭 하나만 메고 걸으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 길도 험하고 산도 넘고 낙타 같은 짐승에다가 짐을 싣고 염소 등 가축도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간단히 추정해서 서울 부산까지 가는 가는데 15일이 아니고 그 2배, 3배 더 걸리겠죠.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적어도 한 4개월, 8개월 이렇게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됩니까? 유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하란에서 세겜으로 내려옵니다. 하란에서 세겜도 직선 거리가 630km입니다. 추정 이주거리를 따지면 한 1000m가 넘겠죠. 1000km가 넘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정착하려는데 다시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유목 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겜에 거주하다가 가뭄으로 다시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애굽에서 400년간의 정착 생활을 하는데 노예로 살게 되죠. 거기서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유목 생활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와 유목을 반복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유목이라는 것은 가축을 거느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먹이가 될 풀밭을 찾아서 가축을 기르는 생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래 농경민들이 생활 방식을 유목민으로 발전한 것이죠. 우리가 유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목, 그 다음에 이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학문적으로는 노마디즘하고 파스타라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목은 주변 토지가 너무 척박해서 또 강우량이 뭐 1년에 100mm도 안 되는 그런 극히 적어서 정착해서 농경사회를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착의 삶 자체가 안 되는 가축들과 함께 이동하는 그런 삶을 유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리얼 노마드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메드윈, 트루 메드윈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사막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의 그 척박한 땅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목축을 위해서 다니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거의 없고 대부분 낙타를 키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막이니까 그렇죠. 반면 이목은 한 장소에서 가축들에게 풀을 뜯어먹게 하고 풀을 다 먹으면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정착과 이동이 반복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목은 거주하는 지역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 또한 짓지 못하고 풀 또한 빨리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절마다 풀을 찾아 먼 길을 움직이는 그런 것만이 가축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 풀을 정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목인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무리를 짓는 야생 초식 동물들도 강우지를 따라서 계속 이동하면서 우기와 건기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이목은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노마드와 세미 노마드로 나누는데요. 노마드는 낙타가 아닌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반사막지대에서 생활하며 강우량이 다소 1년에 한 200에서 250mm 정도 그런 그 지역에서 생활합니다. 목축을 위해서 우물을 파서 그 범위 지역에서 이동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세미노마드인은 그 양염소보다는 소 같은 가축을 키웁니다. 이들은 한 장소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곡식을 경작하기도 합니다. 이들 중에는 천막을 치고 가축과 함께 목축을 하면서 이동하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족장들의 삶은 이 중에서도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인 노마드. 성경에는 양치는 목자들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노마드에 많이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로 나누기를 트루 노마드, 노마드, 세미 노마드 세 개로 나눴죠. 그 중에 노마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라기보다는 이목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에 대해서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두 인물을 통해서 타락한 후에 죄를 범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런 죄에 의해서 타락한 후에 인류 사회의 첫 번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아담이 낳은 쌍둥이 형제로서 형 가인은 농사꾼,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자로 각각 성장하게 됩니다. 인류 문명의 뿌리는 이렇게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로 나누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형 가인은 농사꾼, 즉 농경 문화, 경장 문화,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자, 유목 문화로 시작이 됩니다. 공부하기로는 그 원시 수렵 시대를 거쳐서 경작 시대로 진화하는 것으로 배웠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죠. 농경 문화는 인류 타락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그런 문화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인류에게 식물로 주셨지만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이 저주받은 땅을 경작하게 한 것입니다. 즉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농경과 유목에 종사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수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이 있을 것이라 했고 남자한테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먹거리가 밭의 채소라고 하셨습니다. 농경이죠. 하시면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처음에는 유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 재래 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아담 시대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죄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에 대한 내용은 재래 문화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이 가인은 아벨에게 분노해서 동생을 들여서 죽이게 됩니다. 경건한 유목민이 불신앙의 농경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유목민과 농경민의 차이를 저희가 이제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 초반부터 농경문화와 유목문화의 대립이 있었던 것이죠. 타락 전 농경은 창조주가 명한 문화 명령의 수행을 위한 거룩한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한 땅을 인류는 땀 흘려 일궈야 했죠. 그런 노동을 통해서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땅은 권력과 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땅을 많이 차지해서 농경지를 넓혀야만 했던 것이죠. 세력과 세상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 인류는 이웃과 늘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타락한 농경문화의 대표주자, 아벨은 구속신앙과 관련된 유목문화의 대표주자로 표현이 됩니다. 결국 가인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거주하고 하는데 그와 그의 후손은 농경민으로 남게 됩니다. 즉 인류 초창기는 농경문화인 것입니다. 유목민과 농경민의 사상, 철학, 가치관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농경민은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땅을 정복하는 등 공간적 사고가 농경민을 지배를 합니다. 유목민은 계절 변화를 뜻하는 시간 개념에 따라 생활합니다. 즉 시간적 사고가 유목민을 통제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들은 세계관도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농경민은 세상이 영원하다는 낙관적 세계관을 갖는 반면, 왜냐하면 땅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영원하다는 낙관적 세계관을 갖게 되죠. 유목민은 세상을 위험한 광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관적 세계관을 정했습니다. 농경민은 현세에 소망을 둔다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민은 현세에 소망을 두지 않죠. 맨날 움직이기 때문에 유목민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농경민과 유목민의 그 삶의 형태를 좀 비교해 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목민의 삶과 정착민의 삶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속 역사문화 조대열 목사였습니다.